나는 글재주가 없어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실 나는 노력을 안 해 이거와 동의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덤비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퇴사혁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끝내고 이제 이막 인생으로서 책 쓰고 그리고 유튜브하고 강의하는 그걸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관일 TV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여기 책공화국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지금 이번에 책이 몇 번째 책이신가요?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이 65번째 책입니다. 65권. 예, 65권. 와. 그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쓰셔서 100권 넘어가실 것 같은데. 이제는 체력이 확실히 책 쓴다고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해가면서 또 욕심이 나면은 쓰고 자연스럽게 하려고요. 박사님께서 65권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편집자로서 한 10권 정도 네네. 같이 출간했었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친한 저자님이고 항상 만나뵐 때마다 너무 재미있고 새로운 거 배우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하셔서 저희로도 막 다 동기부여되고 그런 저자님이신데요. 박사님 그 책을 65권이나 쓰셨는데 원래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거나 아니면 글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원래 글재주가 있었느냐. 그런데 저는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첫 책을 쓸 때 욕심은 있는데 글은 안 나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네. 챗GPT도 당연히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8절지에다가 6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원고지도 아니고 8절지에다가 그냥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나중에는요 신경성 위장병까지 왔어요. 글 쓰시냐고? 예, 글쓴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치니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는 글재주가 없어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실 나는 노력을 안 해 이거와 동의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덤비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책은 어떻게 내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농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늘 강조하는 것이 친절하라. 고객을 제대로 응대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재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 춘천에서 근무했는데 이걸 한번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야 되겠다 해가 친절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낸 것이 고객 응대라는 책이에요. 고객 응대. 네. 나중에 그것을 재편해가지고 중보판으로 낸 것이 손님 잘 좀 모십시다인데 손님 잘 좀 모십시다. 예, 지금 다 그런데 필요한 이게 책. 완전히 그냥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책을 증보판 한 것이 대박. 예, 대박이 나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출세작입니다. 왜 출세작이냐면은 그 책을 내가지고 춘천에서 냈는데 그 책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됐거든요. 춘천 농협지구에 농협에서 계시다가 예, 서울 중앙회로 중앙에서 발탁. 예, 발탁.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니까 또 방송사에서 올림픽에 대비해가지고 친절을 그 교육을 강의를 해달라 해서 이제 라디오에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해서 그것이 65권의 책을 쓰게 된 시발점이고 동기가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근데 몇 살 때 쓰신 거예요? 그게 31살 때요. 31세 때. 예. 농협 직원으로 있다가 회사에서 친절을 하라고 하니 그걸 그럼 내가 연구해서. 연구해서 한번 책을 내보리라 해서 대박 나셔가지고 스타가 되시고 서울로 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책 내시는 건 쭉 수월하게 내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처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엉뚱한 책을 쓰면은 상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변에서 아무래도 좀 뭐라고 속된 말로 씹잖아요. 직장에 필요한 책. 예를 들면은 제가 농협의 분야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 여자는 몰라요. 그런 책을 냈어요. 아니 모든 걸 공부한 거 모든 업무를 다 책으로 하시네요. 예. 와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연수원에 그 연수원 교수로 가서 근무하면서 강연 연설 이렇게 하라. 그렇죠. 강서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맞아요. 예. 와, 네. 그런 식으로 책을 내려고 하는 분들은 그 직장에 필요한 것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책을 내면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업무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가 되고 또 회사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회사도 도움이 되고 해서 두 가지 다 예. 될 수 있는 걸로 네, 하셨고 네. 그중에 대표적인 베스트셀러들은 어떤 책들이 있으세요? 베스트셀러는 우선 손님 잘 좀 모십시다가 이제 대히트를 첫 번째 쳤고, 책이 대박 났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강연 연설 이렇게 하라. 그것도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최근에 오면서는 비서처럼 하라. 비서처럼 하라. 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부 정도 20만 부. 대히트를 쳤고 또 임원의 조건. 임원의 조건 같이 제가 만든 작업했죠. 책입니다. 맞아요. 네. 임원의 조건 뭐 네. 등등 해서 베스트셀러도 좀 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퇴사에 관계된 책을 내시긴 하셨는데 네. 일반 직장인들에게 이제 책을 내라고 좀 추천하시거나 권유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직장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요. 직장 문화가 책 같은 거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상사로서 말이죠. 무슨 책을 쓰느냐. 근데 그런 직장이라면 퇴사하세요. 퇴사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권해줘야 됩니다. 장려해야 됩니다.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경영자라든가 상사들은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더 많은 책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